이거는 PCA의 그거는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. unsupervised learning이라서 Y가 없습니다. Y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Y가 라벨이 있다고 치면 디멘전 리덕션을 PCA로 하기 위해서는 레이블 인포메이션 안 쓰면 되죠. 안 쓰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라벨이 없으면 차원 축소를 위해서 PCA를 쓰면 되고, 근데 디멘전 리덕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이라서 라벨이 또 있다고 치죠. 라벨도. 그러면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PCA를 쓰려면 있는 라벨에 대한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안 쓰면 됩니다. 안 쓰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뭔진 모르겠지만 느낌이 라벨이 있는데 라벨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는 건 뭔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. 느낌이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겠죠. 이렇게 해서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레이블이 있을 때 디멘전 리덕션은 PCA가 과연 가장 좋은 것인가?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?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했겠죠, 사람들이. 그렇게 해서 나온 게 FDA 또는 Fisher Discriminant Analysis 또는 LDA라는 것도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, 그래서 뭐 LDA, FDA 다 같은 의미입니다. 같은 의미입니다. 그래서 Fisher Discriminant Analysis라든지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멘전 리덕션에 쓰이는 알고리즘인데 이 경우에는 PCA와는 조금 다르게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아이디어는 뭐 여러분들 뭐 했을 거예요. 아마 프로젝션 시키는 겁니다. 차원 축소라는 것은 무조건 새로운 엑시스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예를 들면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 레이블을 가장 잘 보존하면서 가야겠죠. 그래서 뭐 프로젝션 우리 많이 했습니다.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이너 프로덕트고 오메가 트랜스포즈 X고 만약에 여기 그 바이어스가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0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0으로 가니까 평행이동 그냥 시프트 시키는 거니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두 개에서 하나로 내리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그럼 오메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? 오메가 직선이잖아요. 그렇게 해서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오메가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이런 직선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두 개의 서로 색깔이 다른 것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겠죠. 이렇게 빨간색을 여기로 프로젝션 시키고 녹색을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 버리면 두 개의 분포가 이 경우에는 비슷하니까 분류가 안 되겠죠. 분류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 엑시스를 찾는 건데 여기 보면 within class 그 다음 projected의 separation 그러니까 각각 클래스는 타이트하고 서로 다른 것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.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에.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로는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오브젝트가 두 개인 거예요. 뭐 이걸 1번, 2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하나는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거고. 그렇죠?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저도 요 목적성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솔빙하는 프로세스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참 여러분도 유도 과정을 이제 보셨을 테니까 보면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데 위에는 그럼 맥시마이즈 시킬 테고 얘는 미니마이제이션 시킬 거잖아요. 동시에. 그렇게 해서 뭐 이걸 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 된 뭐 이건 여러분들이 유도해 보시고 됐죠?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뭐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는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오버랩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오버랩이 없으니까 좋은 거죠. 프로젝션을 시킴에 있어서.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.
그리고 이거를 뭐 A하고 B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엑시스로 프로젝션 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냐, 가장 옵티멀하냐,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유도 과정이 수학적으로 유도 과정이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그냥 이렇게 따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나와 있는 좀 특이한 거였어요. 제가 보기에는.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진 않아요. 뭐 이런 것들이. 근데 뭐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니까 네,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메가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뭐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뭐 요거 정도는 뭐 외우셔도 좋고 이제 요거에 대해 이제 뭐 이거 그 두 개의 클래스의 이제 센터하고 이제 코베니스 매트릭스에다가 그 개수를 곱한 다음에 인버스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결과인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뭐 이런 거잖아요. 뭐 여기도 그렇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학 같아요. 고급스러워요, 이거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딱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머신러닝에서 뭐 아주 뭐 이런 유도 과정을 꼭 알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한번 이런 고급스러운 수학적인 유도 과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계기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FDA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저는 좀 이걸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좀 이런 이유에서 좀 하고 싶었습니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뭐 해보면 뭐 찾겠죠. 뭐 코디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뭐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.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그리겠죠.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. 뭐 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제가 다른 뭐 이렇게 프로젝션을 한다고 치면 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. 이게 옵티멀한 게 아니죠. 그렇게 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. 뭐 또 당연히 Y축으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옵티멀이 아니죠.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뭐 사이클런에 이런 거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굳이 막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뭐 써먹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우리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딱 뭐 여기까지 오면서 있었던 그 유도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는 그리고 뭐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. 이렇게 써야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. 쓰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것의 원리는 뭐 디멘전 리덕션인데 이것은 PC와는 좀 다르게 레이블이 있는 경우 뭐 어떻게 하면 디멘전 리덕션 그럼 결국 프로젝션인데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프로젝트 된 그 데이터 포인트가 같은 클래스끼리는 타이트하고 클래스가 다르면 그 세퍼레이션이 많이 되게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나오는 솔루션이다.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